이 세상에서 협상을 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한 협상의 대가는 말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 있는 야권 단일화 협상을 얼마 전에 마무리된 프로야구 FA, 즉 자유계약 선수 협상과 비교해서 풀어보는 흥미로운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야구 해설의 원조 하일성 위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마주치는 게 모두 다 협상이다.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된다. 네. 또 뭐 사실 산전수전 겪으시면서 협상도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네, 자, 나만의 우리 하 위원님만이 가진 협상의 어떤 철칙, 기술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가장 협상을 많이 했었던 것은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된다 그래가지고 인수 구단을 찾으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은 다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네. MOU를 한 4번 체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상하는 스타일이 네. 결론을 내놓고 협상을 하러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약점이에요. 아, 안 좋다. 네. 네. 뭐냐면은, 그래도 많이 성숙이 돼가지고 이번엔 FA는 상당히 큰 어떤 선수들이 아주 무난히 다 지금 협상이 끝났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난 들어오자마자 뭐 다른 얘기도 없이 얼마 받아야겠다. 나는 얼마 아니면 안 해. 사인 안 하겠다. 네. 그리고 2, 3분 만에 나가버린다든가. 왜 저 선수가 이만큼 받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저 선수만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협상이라는 게 협상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구단하고 선수하고 협상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내가 올해 비록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활약을 많이 못했지만 네. 그동안 내가 팀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공헌을 했느냐는 부분이고 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도 이러한 몸 상태라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팀에 공헌을 해줄 것이냐는 그 부분에 차관이 되니까 항상 선수와 구단이 마찰이 제일 심한 부분이 그 네.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좀 봤습니다만은 한 분은 60년 전통의 진짜 민주당의 대선 후보시고 네. 한 분은 개인의 인지도를 갖고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라면은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은 예상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부분이 부딪힐 거라는 예상을 했다면은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느냐는 그런 방법론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협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최소한도 대선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네. 근데 이것이 며칠이 걸리더라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것은 양쪽이 다 어떠한 결론을 내놓고 글쎄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안 말씀 된다는 아니에요? 얘기죠. 저는 네. 협상이라는 것은 둘이 다 만족스러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쪽은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한쪽은 네. 이득을 보는 듯하고 뭔가 누구의 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협상이지 협상이라는 자체가 내가 주장하는 거와 상대가 주장하는 것을 똑같이 평행선으로 가게 되면 그건 협상이 타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봉 조정이라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지엽적이죠. 이건 대선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왜 고가를 매기는 게 다 있습니다. 야수, 그렇죠. 투수 네. 부분에서 점수가 나오고요. 70항목에서 한 100항목까지 나오고 성적이 다 나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20개의 홈런을 치는데 20개의 홈런 중에서 12개가 승부가 나고 난 다음에 친 홈런이라는 부분이고 네. 10개의 홈런을 쳤는데 8개가 역전의 홈런을 쳤대요. 이른바 결승 타점. 탔죠. 네. 그러면 20개와 10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저쪽은 어느 선까지 양보한다면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아니나 모든 경외수를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협상 자체가 결론을 내놓고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조금 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야권 단일화 협상도 정말 이제 진통을, 시간도 시간이지만 네. 조금 더 지금 풀리지 않고 한치도 좁히지 않았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네. FA 협상과 비교해서 볼 때는 네.
결론을 내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 협상을 풀 야구에서의 그 협상의 달인으로서 네. 어떤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문구를 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거를 포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시스템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거는 타협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 분은 지지도고 한 분은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력이라는 예, 얘기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이길 네네. 것이냐.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선거를 얼마나 많이 치르고 얼마나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기술적으로 발달을 했다면은 그 부분은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놓고서 자 양쪽이 이런데 가장 공통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네.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뭐 기술력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경험이 많잖아요. 선거도 많이 치렀고 또 정권 교체도 한 나라고 네. 또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간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문가들을 그 양쪽 진영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양쪽에 있는 진영 사람은 한 분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 쪽이고 한쪽은 문재인 후보 쪽이니까 네. 중립적인 이 기술적인 기술 진짜 전문가들을 갖다가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합의하면은 이거 뭐 합의 좀 찾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왜 이거 갖고 그러나 싶어요. 예. 올해 FA에서는 뭐 이제 246억 원 정도가 오갔다고 하는데 네네. 내년에는 뭐 삼성의 마무리 대왕 뭐 오승환 선수, 기아의 또 뭐 윤성민 선수. 이용규 뭐 네. 이런 거물급들이 풀려 나와서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는 하는데요. 이거는 예상이 된 것이 뭐냐면 프로야구가 점점 경륜을 쌓을수록 선수 수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가 옛날 같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요 포지션에 예를 들어서 김주찬 선수를 갖다가 왜 기아에서 그렇게 데려가는지 50억 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수와 김주찬 선수를 테이블 세터를 놓게 되면은 이범호 선수, 최희섭 선수, 김상현 선수가 올해는 부상 중이었지만 네. 내년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온다면 중심 타선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김원섭 이렇게 되면 하위 타선이 강하면은 네. 테이블 세터진이 찬스를 만들어주면 기아의 득점력은 높아진다는 얘기고 투수력은 역시 거기는 손동열 감독이 전문이니까 만들어내면 된다. 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선수가 누구냐? 이건 테이블 세타진이다. 그러면 김주찬이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반대로 두산에서는 홍성훈 선수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가는 건 뭐냐? 김동주 선수가 거퍼로서 조금 이제 불투명하다 보면은 네. 테이블 세타진은 거긴 이정욱 선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세타진 강하거든요. 네. 그럼 중심 타선에서의 중장거리 타자가 있으면 득점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네. 두산은 김주찬 선수가 필요 없는데 기아에서는 필요한 거고 네. 홍성훈 선수는 기아에서는 필요 없지만 두산에서 꼭 필요한 선수고 이렇게 되면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인데 내년도 아까 오승환 선수 얘기했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한 100억 되지 않겠나 글쎄 뭐 싶어요. 100억이면 메이저리그 같은데 갈 필요 없잖아요. 갈 필요 없죠. 네. 자기가 더 큰 무대에서 자기의 잠재력을 갖다가 더 발휘하고 싶은 야구적인 측면이라면은 가야 되겠지만 네. 뭐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그걸 따진다면은 굳이 갈 이유는 없죠. 결론 내지 말고 실력대로 중요도를 따져서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예. 결과를 딱 내놓고 협상에 들어가면 그게 뭐 협상이 되겠어요? 자, 야권 단일화 협상이 이제 꽉 막혔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점심 먹고 만날지 뭐 오늘 밤에 결론 안 내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나셔야죠. 왜냐면은 뭘 가지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국민들하고 약속했잖아요. 단일화 하겠다는 거. 네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꿈꾸고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국민들하고 우리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켜야지 어떤 경우든지요. 그게 네네.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결론을 내고 협상장에 들어가지 마라.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오늘의 한 말씀이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